펀드를 판매한 펀드 판매사의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있고 펀드 판매사, 투자 중개 회사가 있고요. 펀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펀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펀드 판매사에게 투자 제안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투자를 제안하면요. 펀드 판매사의 내부에 있는 상품심사위원회 또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이 투자 제안을 심사한 다음에 상품으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면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펀드 설계 운용사는 자기가 팔려는 상품의 명세를 적은 상품 설명서를 펀드 판매사에게 교부하고요. 그러면 이 펀드 판매사는 이 상품 설명서를 이용해서 투자자들한테 상품 매수를, 펀드 매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상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결정을 하면은 투자자는 투자금, 매매대금, 펀드 매매대금을 펀드 판매사한테 지급하고요. 그럼 펀드 판매사를 통해서 투자금은 펀드 설계 운용사로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신탁회사로 가는 거죠. 그리고 펀드 설계 운용사는 이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권 증서를 펀드 판매사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래서 돈과 수익권 증서가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 펀드 판매사, 이 투자 중개 회사가 이 펀드를 판매할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펀드 판매사, 투자 중개 회사의 책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펀드 판매사가 펀드 설계 운용사가 상품 설명서를 주었는데 이거에 반해서 의도적으로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투자 조건이라든지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허위로 설명하고 나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상품 설명서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는 허위 설명서를 교부하였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해서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기에 의한 펀드 판매가 되겠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해 갖고 펀드에 가입하게 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민법 110조의 사기에 의한 취소에 의해서 이 펀드 판매한 것을 투자자들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겠죠. 두 번째로 상품 설명서의 내용이, 이 상품 설명서의 내용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펀드 판매사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조금만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상품심사위원회라든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조금만 신경 써서 봤더라고 한다면 이 상품 설명서, 이 펀드 설계 운용사의 투자 제안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경우, 예를 들자면은 투자 대상이 부실화된 경우, 그러니까 모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펀드가 이미 거의 90% 이상 손실이 난 경우,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이라고 써놓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투자 구조상 이 펀드는 언제든지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경우, 펀드 설계 운용사가 횡령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게 되겠죠. 신탁회사 같은 걸 두지 않아서 돈을 받아갖고 그냥 먹튀를 해버려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펀드 판매사가 알면서 혹은 자기네들도 속아서 모르고서 투자자들한테 이 상품 설명서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전달해서 투자자가 그것을 믿고서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만약 알면서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전달했다고 한다면 사기에 의한 펀드 판매가 될 것이고요. 모르고서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이 펀드 판매사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펀드를 매수한 거가 되기 때문에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펀드 판매 또는 펀드 매수가 되기 때문에 민법 110조 또는 109조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이걸 취소를 하면은 판매회사는 이 투자금, 매매대금을 부당이도록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상품 설명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긴 해요. 이것처럼 실현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현되지 못할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 고위험 고수익의 펀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펀드 판매사가 이익은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위험성은 아주 적게 과소하게 설명을 해서 투자자가 이거는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아주 높은 상품이구나 라고 착각을 해서 펀드에 가입했고요. 결국 이 펀드는 파산했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펀드여서 파산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익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위험성을 과소하게 평가하고 설명을 한 이 부분이 이 정도의 경우에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과장돼서 설명한 거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펀드 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자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과실상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설명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왼쪽과 달리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이익과 리스크를 그대로 정직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자가 판단해가 그 펀드를 가입했고요. 펀드가 파산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펀드 판매사는 이익과 리스크를 그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설명무 위반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요. 장래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 발생. 투자자로서는 큰 수익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펀드 파산을 해서 본인의 어떤 장래의 주관적인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이런 결과 발생은 민법 109조의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고요. 민법 109조에 의한 착오 취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투자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할 당시 투자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금을 매매대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앞에 두 경우라고 한다면 세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상계된 일부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경우라고 하면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